서울 강북보다도 비싼 제주 땅값? 제주도 관광객 수가 많아서 제한이 필요하다고? 최근 기사냐고요? 아닙니다. 10년 전 기사입니다. 2016년 처음으로 제주도 연간 방문객이 1,5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서울시 인구수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거죠. 메르스에 급감했던 중국인 관광객 이후 내수 관광객이 증가하였고 효린의 민박 이런 제주 컨텐츠가 살아나면서 역대 최고 방문객을 달성했습니다. 반면에 곡소리 나기 시작한 제주, 관광객한테 외면받는 제주도, 불과 1, 2년 뒤인 기사입니다. 호황기를 누리던 제주가 1, 2년 만에 다시금 어려움을 겪었죠. 당시엔 직전 연도 많은 유입으로 부동산 및 생활 물가 등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있었고 동시에 비슷한 비용이면 해외여행을 가는 게 낫다 라는 생각들이 퍼지면서 제주도를 찾는 사람들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가요? 다시금 제주도 부동산이 위기라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제주도는 다양한 업앤다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도 하죠. 그럼 앞으로 제주도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안 좋아질까요? 아니면 과거처럼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제주도는 절대 망할 수 없다 인데요. 오늘 그 이유를 부동산 컨텐츠 관점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간 컨텐츠 이야기 들려드리는 우창균입니다. 제주도가 망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대체 불가능한 스케일입니다. 제주도 면적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약 1850km, 서울의 3배입니다. 이게 왜 부동산적으로 중요하냐고요? 단순한 휴양지는 놀고 가는 곳인데요. 하지만 이 정도 규모면 하나의 자족형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물리적 토대가 가능하죠. 제주도는 하나의 섬을 넘어 작은 국가급 체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각 지역마다 기후와 식생, 심지어 부동산 테마까지 완전히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지역인 거죠. 강원도나 부산도 좋지만 제주가 가진 이 거대하고 독립된 공간감은 어떤 도시도 흉내낼 수 없는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죠. 물론 제주도 하면 감귤 체험 농장이나 해녀분들을 떠올리기도 하잖아요. 혼조업소에 같은 사투리도 있고요. 그 박보검 아이유씨가 출연한 폭삭 소가수다도 이런 촬영 배경을 갖고 있죠. 지금은 제주도에서 더 핫한 게 바로 따로 있습니다.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아시나요? 이곳에 카카오, 이스트소프트 같은 IT 기업들을 포함해서 200여 개의 기업들이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이들이 내는 연간 매출만 6조 2천억 원이 넘는데요. 고용 인원도 3천여 명에 달하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젊고 돈 잘 버는 인재들이 제주도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최근 트렌드인 워케이션의 성지로서 제주도는 이제 일과 휴양의 경계를 허무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기업들이 머물고 고소득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좋은 집, 맛있는 음식, 심지어 자동차까지도 구매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부동산 가치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야는 바로 영어 교육 도시인데요. 약 115만 평 부지에 4개의 국제학교가 운영 중인데 이 인기가 정말 대단합니다. 여기서 발생되는 유학 수지 절감 효과만 연간 1조 원에 달하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 쓰일 1조 원이 내수에 쓰인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흐름인데요. 아이를 국제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제주도로 이주를 하면서 제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거주 벨트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실제 이런 흐름을 따라서 커피 브랜드 스토어를 런칭한 곳도 있죠. 학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천혜의 자연에서 아이들은 공부를 하고 부모님들은 제주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깁니다. 이들이 일으키는 직간접 매출 효과만 약 2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교육이라는 강력한 앵커 시설이 부동산의 하방 경직성을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셈이죠. 저라도 제주도 가서 살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제주는 단순히 놀러가는 섬이 아닌 거죠. 수도권의 과밀화된 피로를 해소해주고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전략적 기능을 이식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보물섬 같은 곳입니다. 물론 실제 보물섬이 있다는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주도를 가면 다른 국내 여행지보다 조금 더 설레지 않나요? 우리가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 것과 비행기를 타고 제주에 가는 것에 뇌가 받아들이는 인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심리학의 리미럴 스페이스, 경계 공간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일상, 집에서 비일상인 여행지로 넘어가는 중간지대를 뜻하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고 활주로를 달려 구름이 바다를 건너는 그 물리적 단절의 과정은 우리 뇌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데요. 평상시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고 평상시에 하지 않던 짓을 해도 괜찮아 라는 심리적 무장 해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행만 가면 제가 그렇게 과소비를 하나 봅니다. 참, 여기까지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저 같은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일까요? 제주도에는 유독 호텔이 많죠. 왜 신라, 롯데, 조선, 파르나스 같은 로컬 최강자들은 물론 JW 메리어트 그리고 아망 같은 글로벌 브랜드까지 제주에 호텔을 오픈할까요? 단순히 경치가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제주는 브랜드들에게 가장 완벽한 실험실이기 때문인데요. 섬이라는 특성상 고객은 일정 기간 그 공간에 갇히게 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고객의 24시간을 온전히 점유하고 브랜드의 정수를 보여주기에 최적의 조건이죠. 서울 도심 호텔은 층고와 면적의 한계가 명확하지만 제주는 다른데요. 방대한 대지 위에 건축가의 철학을 녹여낼 수도 있고 호텔 브랜드가 추구하는 공간 경험적 컨텐츠를 마음껏 또 보여줄 수 있겠죠. 라스베거스의 아망기리는 섬은 아니지만 여의도 크기의 단 한 개의 호텔로 압도적 자연 스케일을 경험하게 하죠. 이런 요인들을 고려해서 제주도에 호텔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바로 제주 탑동의 워케이션 호텔입니다. 하필 왜 탑동이냐고요? 탑동은 구도심이지만 일본의 롱라이프 디자인샵, D&D파트먼트, 스위스의 트럭 소재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 호주의 스킨케어 이솝 브랜드 등 팬덤이 강한 브랜드가 모여있는 유일한 곳인데요. 이런 브랜드들이 사이트를 결정할 때 얼마나 많은 검토를 하는지 아시나요? 특히 제주도처럼 섬인 경우에는 더 심합니다. 먼저 섬이기 때문에 제품 수급이 어렵고 물류나 보관비가 더 발생되기도 하죠. 그리고 인력은 더 큰 문제입니다. 브랜드의 주요 인력을 제주도에 보내야 한다? 휴양지니까 좋아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직주 근접성을 보고 간다는 것. 그러니까 섬처럼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인력들이 선뜻 방문하기가 힘들겠죠. 그 말인즉 인력 세팅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걸 뚫고 탑동의 브랜드 스토어를 만든다? 그만큼 탑동이 갖는 매력도가 높다는 반증인 거겠죠. 제주도는 섬이죠. 즉 하루 종일 바다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엔 아무리 자연 좋은 곳에 가더라도 도시에서의 습관이 한순간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행 가서들 다들 핸드폰만 이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경험과 쇼핑입니다. 하나의 브랜드를 찾아가면 또 다른 브랜드와 컨텐츠를 함께 접할 수 있는 곳, 그런 지역적 장소가 제주도에는 좀 전무한데요. 유일한 곳이 탑동이죠. 마치 작은 성수동 같다고나 할까요? 이런 위치적 맥락에 근거해 제주의 자연 경관과 아웃도어 라이프 스타일을 접목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선택했는데요. 제주의 자연 환경을 담으면서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브랜드 어떤 게 있을까요? 글로벌 캠핑 아웃도어 브랜드인 헬리녹스와 살로몬입니다.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지속 가능한 슈즈 올버즈도 이와 결을 같이 하죠. 단순히 브랜드를 채워 넣기보다 기존 건물의 구조를 일부 변경해 살로몬, 헬리녹스 간 연결성을 만들었고요. 헬리녹스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신의성 및 접근성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의 숙박에 도움이 되고자 카페 컨셉의 변형된 브랜드 스토어도 진행을 했죠. 그럼 왜 하필 워케이션일까요? 제주도를 처음 가본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재방문한 사람이 많을까요? 10명 중 8에서 9명은 재방문해본 사람입니다. 저만 해도 프로젝트 혹은 관광으로 수십 번은 다녀왔으니까요. 그 말인즉 제주도는 이제 처음 온 사람보다 N회차 방문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뻔한 갈치조림이 아니라 물론 제가 갈치조림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서울의 감도를 유지하면서 제주의 자연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의 연장선인 거죠. 즉 일상의 연장선인 일, 워크와 휴가의 연장선인 베이케이션이 결합된 워케이션이 바로 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맹그로브라는 공유주거 브랜드와 워케이션 컨셉의 대규모 시설을 만들었죠. 맹그로브에서도 고성의 작은 객실 외에 90여 개의 객실의 제주도 워케이션은 처음이기도 했죠. 다행히도 입지적인 부분과 컨셉적인 부분이 잘 맞아떨어져서 제주도 맹그로브 호텔은 물론 리테일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워케이션은 하나의 방향성에 불과한데요. 왜냐고요? 단순히 제주에 워케이션 호텔이 많아진다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올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일과 휴가를 억지로 섞는 건 금방 피로해집니다. 저만 해도 쉬면 쉬었지 일을 일부러 하고 싶지 않거든요. 진짜 필요한 건 여기 아니면 안 되는 명확한 컨텐츠입니다. 세계적인 섬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스페인의 이비자는 단순한 어촌이었던 곳에 클럽 루나라는 압도적 컨텐츠를 입혔습니다. 전 세계 부호들이 자신의 요트를 끌고 이 섬에 모여드는 이유는 단 하나, 바로 그곳만의 에너지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의 나오시마는 버려진 제련소 섬을 예술의 성지로 바꿨죠. 안도 다다오, 쿠사마 야오이 같은 거장들의 작품을 섬의 지형과 완벽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결국 컨텐츠는 소프트웨어이고 부동산은 이를 담는 하드웨어라는 점입니다. 나오시마의 베네사 하우스가 왜 특별할까요? 미술관과 호텔이 한 몸처럼 설계돼서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예술적 경험이 끊기지 않도록 공간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주 역시 이제는 잠만 자는 숙소가 아니라 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경험 설계가 된 곳이 필요합니다. 결국 제주도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물리적인 요건과 다양한 컨텐츠가 구현되는 실험대이기 때문인데요. 서울에서는 비싼 땅값과 용적률, 건폐율 등에 의해서 상상하지 못하던 하이엔드 리조트, 자연 경관을 만끽하는 국제학교, 기업들의 새로운 일하는 방식까지 제주도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인 거죠. 제가 보기에 제주의 미래는 단순히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의 높은 밀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어떤 매력적인 콘텐츠를 만드느냐가 제주의 가치를 좌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제주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나요? 여전히 비싸고 불친절한 관광지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가득 찬 섬인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간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